바둑학교에 입학하셔서 제대로 배워보세요. 한 달 4만 원으로 최고의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받았어요. 어떻게 받죠? 자, 100이 이렇게 왔어요. 자, 예,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돌이 이렇게 있을 때에는 절대 이렇게 해서 예, 끊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끊기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절대 안 끊겨야 돼요. 예. 절대 안 끊기는 것은 끊기는 자리를 예방을 해버리면 되죠. 예. 하고 할 때 이때가 중요해요. 여기는 포기하셔야 돼요. 이쪽은 포기하시고 이쪽을 확실하게 제압하셔야 돼요. 이게 정석이에요. 이래서 이거는 백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기는 도려냈지만 변이 깨졌고 이 흙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는 모양이 돼요. 요 다음에 흙이 둔다면 이렇게 하면 약해졌죠? 예, 약해졌고 참고로 이게 선수예요. 요 사할 관계상 이게 선수기 때문에 이 돌이 여기까지 돼 있다고 보면 너무 많이 약하죠. 그 다음 어떻게 잡아야 예, 요거는 답만 가르쳐 드릴게요. 예. 이거는 먼저 끊고요. 끊고 그 다음에 이거 치중이에요.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여기서 단수 치면 안 돼요. 여기가 급소가 돼요. 살아요. 때리는 거와 이게 맛보기로. 그래서 이건 무조건 끊고 치중. 때리면 들어오고 놓으면 이렇게 하고 여기 놓으면 이렇게 해서 이게 기곡사예요. 기곡사. 그래서 이게 잡힌다 이런 뜻이죠. 일단 요 살은 그 정도만 하시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들 많이 배우셨는데 요거는 상대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별 것이 없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밀어온 거예요. 백이 밀어온 거죠. 이렇게 실전에서 이렇게 두셨는데 원래는 이걸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해버렸어요. 먼저 해서 상대가 이렇게 나와서 끄는 거예요. 끊으면 뭐 이거 어떻게 해요? 버리셔야 돼요. 이거 살리시려고 이거 나가시면 안 돼. 이거는 버리셔야 돼요. 억울하지만 뭐 이렇게 해놓고 선수 뽑고 딴 데 두시는 거죠. 예. 어쨌든 버리셔야 돼요. 이거를 살리려고 하다가 보면 이제 수렁에 빠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변을 해석을 해보죠. 예,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예. 걸쳐가든지 뭐 공격하든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끊기는 게 있으니까 막았어요. 이거 했고, 이게 느는 게 있고 제치는 게 있는데 이걸 왜 들었죠? 예, 제치는 것은 여기가 선수라서 요 형태는 지금 살아있는 형태가 돼요. 예. 이거는 제치고 이렇게 공격을 해도 허구쳐서 완성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살아라. 그래서 이제 살으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모양으로 해서 두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됐는데, 이렇게 했구나. 여기 했는데, 백이 여기를 들여다본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뛰는 게 정수죠. 뛰고, 뭐, 백도, 흙도, 뭐 이런 식으로 지켜두면, 무난한 수인데, 뭔가
공격을 좀 해보겠다. 뭐 이런 뜻이죠. 그냥 이어두면 제가 보기에는 무난한 것.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넣으니까 여기 끊겼어요. 끊기니까 여기 끊어지면 지금 바로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잡았고 이렇게 해서 거꾸로 여기가 다 잡히게 됐죠. 그러니까 약은 오르지만 뭐 사실 이제 이렇게 민다든지 여러 가지 수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백이 살기 전에 들여다보면 거의 이어야 되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면 뭐 이어두는 게 그렇게 나쁠 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아니에는 상수가 기분 나쁘게. 상수를 더 기분 나쁘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밀어서 안 이어주고 간접적으로 보강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건 할 수 없잖아요. 잡히니까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밀죠. 그럼 이거 역시 못 끊죠? 그것도 이어요. 이렇게 하고 이어두면 요 돌들이 조금 뭐 좀 이상하죠. 조금 이상해요. 이렇게 두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이건 실전에 많이 나오니까요. 여기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일단 이런 식으로 협공 당해져 있을 때는 내가 돌은 강하지만 이게 절대 강한 돌이 아니다. 그래서 지켜둬야 된다. 지키는 게 크다. 예. 옆으로 붙여서 나가라고 해서 아니 그 위로 사선으로 여기요? 예 그렇게 나가라고 이거는 아주 하수의 형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유창혁 도장을 좀 다니셨으면 이제 요 단계를 벗어나셔야 돼요. 예, 요 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붙여서 넣는 수법은 보통 보시면 나도 강해지지만 상대도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법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수법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나는 강화시키고 상대의 약점을 노리는 이런 수법이 조금 고급 수법이다 이렇게 보셔야죠. 이제 그래서 이것도 많이 하죠. 이렇게 해서 요 끊는 축까지 보는 이런 수법도 있어요. 이것도 많이 드는데 이거는 역시 여기가 뭔가 맛이 좀 있어요. 아주 없지 않아요. 맛이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거는 이렇게 하고 지켜두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예. 그래서 일단 이 형태에서는 지킨다. 지키는 것이 일단 하나를 생각해 두셔야 되고 상대가 3-3을 파서 이렇게 왔을 때 이 돌의 위치에 따라서 받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돌이 바싹 왔을 때는 싸워야 되지만 멀리 있을 때는 타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항상 여기를 끊김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급소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하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손을 뺀다는 거예요. 여기서 손을 빼고 이 한 점을 확실하게 제압을 하신다. 여기까지가 아셔야 돼요. 여기서 계속 이제 이렇게 차단을 하고 하다가 보면은 이게 돌이 엉키게 돼요. 이게 다 선수기 때문에 자, 이 형태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뭔가 백의 의도가 정확하게 달성된 거예요. 기도 뺏었고 얘는 곰마로 양쪽에서 몰아가고 있는 거죠. 모양이 완전히 이건 백의 의도대로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쪽을 초계와 같이 버린다. 여기서도 혹시 깜빡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초계와 같이 버려버린다. 그래서 큰 데로 간다. 이게 요 띄어서 지키는 거, 타협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한쪽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쪽을 차지하는 거. 요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 문제가 6문제가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가는데. 보통 이렇게 소목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걸쳐 가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쪽과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때는 보통 내가 있는 쪽에서 우선적으로 많이 걸쳐요. 이쪽에서 많이 걸치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두셨어요. 뭐 이것도 없지는 않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날일자로 띈 거와 한 칸 띄는 거, 요 차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렇게 실전에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거는 이건 다 아시는 정석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정석이에요. 이거는 뭐 전화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게 옛날 교과서에는 이렇게 벌리라고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가 정수예요. 이거는 뭔가 활용수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요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정석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여기서 이렇게 호구치질 않고 이렇게 넣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예. 요거는 조금 이제 어렵게 가면은 먼저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켜뒀을 때 이쪽에 다가오는 급소가 너무 아파서요. 다음에 벽에 근거가 없어지면서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둬야 되는데, 뭔가 돌이 호구되는 자리를 맞으면서 굉장히 얇아졌어요. 그래서 또 지켜야 돼요. 여기까지가 정석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흙이 선수가 되죠. 아까는 흙이 후수였죠. 사모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치 실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아마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아,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